팀원이에요. 제가 이제 원래 인터넷에 이 자전거 커뮤니티나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걸 거의 안 봅니다. 관심이 없어요. 해봐야 이제 하여튼 재미도 없고 뻘소리도 많고 그래가지고 잘 안 보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컨텐츠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남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어떤 소리들이 오고 가는지 좀 이제 파악을 해보려고 이제 좀 훑어봅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다른 채널을 보다 보니까 올라온 이야기가 상당히 인지도 있는 분의 영상인데, 사이즈 관련한 선택 요령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남이 했던 거 제가 이런 식으로 다루고 하는 거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보니까 댓글에서도 엄청나게 이게 막 좀 논란이며 막 말싸움도 좀 오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사이즈를 고르는 게, 그분이 이제 영상 주제가 쉽게 딱 알려주겠다, 딱 골라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답은 안 나와요. 이게 영상도 좀 길고 지루할 것 같습니다. 2배속으로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아마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짚어볼게요. 답이 어차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게 뭐 지루하고 길고 골 아픈 얘기 싫다 그러면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보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이게 자전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누군가가 권해주는 것도 그렇고 사이즈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대부분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관적 경험이나 주관적 견해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주관적 견해로 나한테 대입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더 객관성에 가깝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자,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제조사 사이트의 권장표대로 사면 맞다. 지오메트리 보고 나부랭이고 이렇게 어렵게 볼 필요가 없다. 제조사 사이트의 권장표대로 타라. 맞게 타라. 그럼 딱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는 오류와 허점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스페셜라이즈드 다이버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다뤘는데, 이거 사실 저도 좀 굉장히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 사이즈에 나온 권장표가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제조사들입니다.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이즈가 커버할 수 있는 신장의 영역을 되게 광범위하게 잡아놔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최종 판매자, 소매업자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의 권장표도 그거대로 맞춰서 구입을 하는 게 유리한 브랜드도 있고, 그거보다는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지 되는 브랜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제조사의 권장표대로 구매한다, 이거는 저는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스페셜라이즈드 같은 경우는, 다이버지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제조사의 권장 사이즈 표대로 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코로나구나 피나렐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이즈 단위가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권장표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오메트리 차트도 같이 보고 제조사의 권장표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제조사가 사이즈 차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페셜라이즈드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사장님이 그런지 어쩐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스페셜라이즈드 시스템이 그 사장님들에 대해서 교육을 참 많이 해요. 제품에 대한 정보도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장님들한테 다 최대한 상세하게 교육을 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스페셜라이즈드는 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것도 적나라하게 까발려서 씹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적인 거는 스페셜라이즈드가 어떤 고민이나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그거를 자기들이 어떤 고민이나 연구, 그런 판매에 대한 노하우들을, 정비에 대한 노하우들을 샵 사장들에게 교육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건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페셜라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이 사이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아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고 판매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든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도 뭐 어떤 샵은 걸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이 해당되는 오늘 그 논란의 주제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영상에서도 본인이 사이즈에 대한 공부를 좀 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세부 내용 같은 거죠, 지금 오늘 다루는 게. 내가 알아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려우니까요, 지오메트리 이해하는 게. 그래서 샵을 일단 고를 때 그 샵 사장이 어떤 그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서 더 고민을 해주는 샵이냐, 경험이 많은 샵이냐, 아니면은 장사에만 몰입해서 사이즈고 뭐고 그냥 일단 팔고 보는 샵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 상담에 따라서 내가 사이즈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거 없는 거도 나눠지죠. 슬픈 현실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그 제조사 권장표, 지오메트리 차트, 선택 요령, 이거 대해서 1차적인 거는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하고 어설프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답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다 답이 없겠지만. 자, 두 번째, 키가 중간에 걸쳤을 때 얘기해요. 키가 중간에 이제 윗사이즈와 아래 사이즈, 키가 중간에 걸쳤을 때, 이게 내용이 정말 길 것 같습니다. 이걸 걸쳤을 때 한 사이즈 위에 걸 고를 것이냐, 한 사이즈 아래 걸 고를 것이냐, 이건데,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었어요. 그 영상이 꽤 오래된 영상이라서 엄청난 뒷북인데,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 키가 그 사이즈의 중간에 걸쳤을 때 이제 뭐 엄청나게 큰 걸 잘못 사거나 엄청나게 작은 걸 잘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따지면 안 됩니다. 이거 애매하게 살짝 크거나 애매하게 살짝 작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를 때는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무조건 한 사이즈 위에 걸 타라, 뭐 어쩌저쩌 하니까 뭐 위에 걸 타라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걸 고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큰 걸 고르라고 막 하고 이러죠. 자, 예를 들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데, 저도 이거를 만들기 전에 좀 고려사항들을 좀, 이 내용들을 정리한다고 적긴 했는데 제 정리를 잘못해서 순서를 또 두서 있게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되게 많은데, 첫 번째로 키의 비율이 중요해요. 내 키가 얼마다, 권장 사이즈표에 얼마다, 이걸 타라. 근데 내가 중간에 걸렸다. 그랬을 때는 이제 1번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게, 이 1번이라는 게 첫 번째로 고려를 하고 짚고 넘어가라는 거지, 이걸 우선으로 사라는 건 아닙니다. 자, 키의 비율. 내가 팔다리가 짧고 몸통이 기냐, 내가 팔다리가 길고 이제 몸통이 좀 짧냐, 이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팔다리가 긴 분들은 뭘 타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큰 것도 쉽게 소화가 가능하고요. 짧은 것도 뭐 조절의 여지가, 그걸로 이제 소화하기가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팔다리가 짧고 몸통이 긴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큰 걸 타면은 정말 힘듭니다. 키가 좀 있으셔도. 그런 분들은 그냥 딱 정해드릴게요. 이거는 한 사이즈 작은 거 가시는 게 유리해요. 그래야 그나마 그 자전거의 어떤 그 세팅을 들어갔을 때 자세도 조금 더 보기 좋게 나오는 면도 있고, 몸에 맞게 맞추기가 더 수월합니다. 팔다리가 짧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있죠. 뭐 서양인들은 팔다리가 길고 뭐 하기 때문에 걔네 기준이니까 뭐 아시아 사람들은 뭐 한 사이즈 작게 타야 된다. 이게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도 요즘 서양들이 많이 체형들이 많이 서구화가 돼서 팔다리 긴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도 팔이 길어요. 그래서 유럽 사이즈 옷들이 맞는 편이에요. 이게 팔이 길어가지고 키는 쬐깐한데 쓸데없이 팔만 길어요. 그래가지고 상의 같은 경우에 유럽 옷들이 잘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팔다리와 몸통 비율에 따져가지고 골라야 되는데, 몸통이 기신 분들은 작은 사이즈로 가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하나의 고려 요소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가라는 아닙니다. 근데 팔다리가 이제 짧으신 분들은 경험상 무조건 한 사이즈 작게 가시는 게 유리하다. 저는 그냥 확신을 하고 그렇게 권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서양인, 동양인 논란에 대해서 정리가 됐어요. 키의 비율을 골라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또 고려해야 될 성격들이 많습니다. 자, 키가 정해졌어요. 근데 한 사이즈를 작게 타게 되면은 내가 피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죠. 근데 크게 타면은 그 여지가 좀 적어요. 기본적으로 키에만 놓고 대입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한다 치면, 자, 일단 이 사람이 살이 쪘냐 안 쪘냐, 배가 많이 나왔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건 유연성하고도 연관돼요. 기본적으로 뱃살이 없어도 유연성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 유연성이 되시는 분들도 배가 많이 나와버리면 자세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고르실 때 내가 한 사이즈 큰 걸 고르고 싶어도 유연성이 부족하다, 배가 많이 나왔다, 이러면은 불편합니다.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체형에 대한 고려사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논란의 요지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입을 해서 고려를 해서 선택하는 거를, 요령을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내 상황은 내가 알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없다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안목이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을 때도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자전거 경력이라는 것은 이제 뭐 경력이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닌데, 자전거를 타는 수준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자전거를 타는 실력이나 스킬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그게 고려가 됐으면 그럼 이 사람이 추구하는 라이딩 성향이 어떤 것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자, 잘 들으세요. 그런 거에 따라서 한 사이즈 큰 걸 고를 수도 있어요. 한 사이즈 작은 걸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 키가 보면 무조건 큰 걸 타라 작은 걸 타다라고 할 수 없는 핵심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까 뭐 키 팔다리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한 사이즈 작은 게 좋은 거다, 한 사이즈 큰 게 좋은 거다, 이게 뭐 장점이다, 이렇게 종결지으면 안 돼요. 왜냐, 한 사이즈 살짝 작은 거를 탔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잃는 부분도 있고요. 한 사이즈 살짝 큰 걸 갔을 때 더 부각되는 장점도 있고 잃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라이딩 스킬이 아주 뛰어나다 그러면은 그런 걸 끌어안고 내가 보완을 하고 커버를 해서 탈 수 있는 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해서 고르실 거예요. 그러면은 또 자전거를 갖다가 내가 선택을 할 때 자전거가 다양한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르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장르의 자전거는 내 키에 비해서 한 사이즈 작은 게 조금 더 편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자전거 장르에서는 한 사이즈 큰 걸 가는 게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선호하는 성향도 있을 수 있어요. 살짝 큰 걸 선호할 수도 있고 작은 걸 선호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게 들어갈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자, 자전거를 일단 골랐어요. 그러면 사이즈를 결정짓는 요소가 딱 정해졌습니다. 프레임 사이즈가. 그러면 내 고관절에서 무릎 관절까지 길이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얘는 변하지 않죠. 정해져 있죠. 이게 인심에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살 때 키도 보지만 인심을 보는 이유가 사이즈를 선택할 때, 고려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심을 알면 대략적인 다리 길이 비율이 어느 정도는 또 걸러지죠. 근데 이것도 개인차가 이 무릎에서의 고관절 거리가 또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 이 대퇴골이 상대적으로 같은 다리 길이어도 긴 분도 있고 짧은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무릎에서 발목까지의 경골이 길이가 또 다르겠죠. 그러면 그런 거에 따라서 크랭크 암의 길이가 결정이 돼요. 165mm, 뭐 170mm, 172.5, 167.5, 뭐 175 이런 크랭크암 길이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크랭크암 길이도 사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면 크랭크암 길이가 길어지면은 토크를 쓸 때 용이해지는 부분도 있고, 크랭크암 길이가 짧아지면은 회전력을 용이하게 이제 회전수를 올리는데 이제 훨씬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랭크암 길이가 한쪽으로 2.5mm 예를 들어서 차이가 난다 치면 위아래 앞뒤 좌우의 원 둘레를 다 따지면은 그 두 배의 길이 차이가 나게 돼요. 만약에 2.5다 그러면 왕복 길이로 5mm가 차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5mm 차이 나는 거 골랐다 그럼 위아래나 좌우 앞뒤 이렇게 전체 길이로 보게 되면 전체 직경으로 보게 되면 직경 그걸로 보게 되면 이제 5mm 차이 나는 크랭크면 1cm가 벌어지죠. 자, 그러면 크랭크가 길어지면 안장 높이는 낮아져야 돼요. 왜냐? 크랭크가 아래로 더 길게 내려가니까. 근데 그게 다시 상단으로 올릴 때는 더 높이 올라오죠. 더 웅크리게 됩니다. 무릎 자세가. 그리고 밟았을 때 페달이 앞으로 3시 방향으로 위치하게 되면 수평 방향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크랭크가 앞으로 전방으로 더 밀렸기 때문에 안장 위치도 앞으로 더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 장골에 대해서 크랭크암 길이를 맞춥니다. 이게 다 고려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체형에 따라서 드롭바를 설정하는 각도로 변화를 줘서 나한테 편하게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간혹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게 막 세우고 눕히고 하는데 항상 뭐든지 스탠다드 값이라는 게 있어요. 스탠다드 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 도, 플러스 마이너스 몇 미리 이 안에서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조정값이고 개인에게 맞추는 거지, 뭐 이걸 내 편의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택도 없는 각도로만 하는 게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스탠다드 값에서 허용 오차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뭔가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을 써서 변경을 해줘야지, 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뭐 드롭바를 말도 안 되게 세워버린다던가 안장코를 말도 안 되게 숙인다던가 이런 분들 되게 많죠. 핸들도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올려버린다던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핸들 드롭바 각도, 그 다음에 컨트롤 레버, 후드의 위치 각도 조절, 이런 걸로도 그 사이즈의 피팅을 할 때 세팅 값으로 또 보완을 하는 게 가능하고, 안장의 앞뒤 위치 이런 거는 고정 값입니다. 가장 먼저 피팅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내 몸의 다리 대퇴골 길이, 그 다음에 크랭크암 길이, 이게 정해졌으면 안장 위치는 우리가 줄을 설 때 오와이어를 맞출 때 기준이 세워지면 기준이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안장의 앞뒤 위치가 고정입니다. 높이와 앞뒤 위치, 안장이 먼저 맞춰졌으면 안장을 기준으로 나머지가 움직여야 돼요. 자, 상체가 불편하다 멀다 그러면 스템을 줄이던가 스템을 올리던가 핸들로 조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멀어서 불편하다 좁아서 불편하다고 안장을 앞으로 밀고 뒤로 밀고 막 이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피팅 값을 조절할 때는 뭐 안장의 앞뒤 위치도 작용을 하고 스템의 길이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작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이제 피팅이 나오는 겁니다. 자전거 사이즈, 뭐 부품들의 구성, 그 다음에 나의 체형, 이런 것들의 모든 조합이 피팅 값이 산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라이딩 성향,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뭐 내가 공격적으로 탈 거면 큰 걸 타고 컴포트하게 탈 거면 작은 걸 타라 뭐 이러는데, 이것도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어떻게 고르냐. 저는 키에 비해서 팔다리가 길어요. 팔다리가 긴데 인심을 재면은 평균보다 약간 길어요. 많이 긴 다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다리만 보면 다리가 졸라 길어 보입니다.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체형이 좀 특이한데 밑위라고 하죠. 밑위, 이제 제 가랭이에서 골반뼈 있죠. 그 치골 턱 튀어나오는데 허리 옆에 제가 그 좌골 가랭이 그 사타구니 거기서부터 이 골반 치골까지가 엄청나게 길어요. 제가 진짜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골반 치골로 보면 다리가 무진장 긴 다리가 되고, 인심으로 해서 가랭이까지를 들면은 평균 값에서 그리 많이 긴 다리는 아니에요. 아주 조금 길어요. 그냥 약간. 그래서 근데 팔은 또 많이 깁니다. 제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자전거를 어떻게 고르냐면,
다 달라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로드를 고른다 그러면은 저도 딱 맞게 타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살짝 긴 거 타는 거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옛날에는 키에 비해서 긴 거 타고 스템도 길게 껴서 잘 탔었는데 지금은 좀 힘들어요. 유연성도 떨어지고 배도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권장 사이즈보다 약간 작게 탑니다. 진짜 아주 조금, 엄청 조금, 약간 살짝 작게 타요. 많이는 작게 안 탑니다, 절대. 왜냐면 로드 자전거는 이게 폭발적으로 힘을 써야 되고 하는, 앞으로 빠르게 가속하고 빠르게 달려줘야 되는 자전거인데 작은 자전거를 타면요 자전거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짝 큰 걸 타라고 권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자전거가 키에 비해서 작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전거 위에서 움직이거나 무게중심이나 위치 이런 거를 뭐 포지션을 변경해 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이즈 큰 거를 골라라는 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큰 걸 타면은 당연히 답이 안 나오겠죠. 근데 자전거의 성향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전거가 작으면 직진성이 떨어집니다. 잘 안 나가요. 근데 자전거가 크면 힘을 잘 받습니다. 쭉쭉 나가는 맛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자전거가 작으면은 내 키에 비해서 살짝 작았을 때 장점이 뭐냐, 내가 이 자전거를 내 몸처럼 다루는 장악력이라고 하죠. 적극적으로 컨트롤하고 내 뜻대로 휘둘러 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초보자는 살짝 작은 걸 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폭발적으로 힘을 쓰는 요령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내 키에 비해서 많이 작은 게 아니라면은 뭐 살짝 조금 애매하게 작다 그러면은 작은 거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좀 경력이 있고 자전거도 좀 시원시원하게 탄다 그러면은 살짝 큰 걸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것도 팔다리가 길 때 얘기입니다. 뭐 공격적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땐 이런 거예요. 내가 좀 퍼포먼스 있게 좀 과격하게 속도를 내는 걸 좋아한다, 나는 힘차게 차고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 이제 살짝 작은 거보다는 큰 게 편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짝 큰 걸 타더라도 자전거 자체를 내가 컨트롤을 매우 잘하는 스킬이 있고 자전거를 잘 장악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큰 걸 탔을 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오히려 작은 걸 탔을 때 잃는 게 더 많겠죠.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큰 자전거는 다루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작은 거를 탔을 때 더 편안하게, 또 자전거 다루기도 용이하고 자세도 부담이 적고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큰 자전거의 특성은 주행 안정성, 직진성 뭐 이런 게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자전거는 컨트롤의 용이함, 날렵한 민첩한 운동성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컨트롤 할 때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자, MTB 타는 부분에서도 이런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기에도 이런 장단점이 다 적용이 됩니다. 초보자들은 이제 뭐 옛날에는 이런 말들이 대세였어요. 키보다 작은 걸 타라. 키에 맞는 걸 타는 게 맞습니다. 정 사이즈를 타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키에 비해서 살짝 작은 거를 타면 자전거를 내 맘대로 갖고 놀 수 있는 부분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작은 자전거를 타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자전거는 딱 맞게 타는 게 좋습니다. MTB도 마찬가지고 로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근데 저는 다운힐 자전거는 약간 큰 걸 탑니다. 제 키에 비해서. 이거 다 브랜드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브랜드도 작게 타는 게 맞는 브랜드도 있고 약간 큰 걸 타는 게 맞는 브랜드도 있어요. 그래서 다운힐 자전거들도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그 뭐죠, 리치 스택 이런 걸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르죠. 다운힐 자전거는 유효탑 튜브라는 개념이 거의 무의미해요. 이 그 시트 튜브 앵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비비 축에서 앞바퀴까지의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비비 축 상단에서 핸들까지의 거리라든지 이런 게 제조사마다 특성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유효탑 튜브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다운힐 자전거는 사실상 앉아서 타는 라이딩 자세를 고려하는 자전거가 아니라 스탠딩 포지션에서 컨트롤하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유효탑 튜브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다운힐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작으면은 다루기가 편한 건 맞는데 막 그것도 많이 작으면은 못 타요, 답답해서. 저는 살짝 크게 타는 이유가 큰 자전거를 타게 됐을 때 고속 코너에 대한 안정감이 높습니다. 작은 걸 타면은 말로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어느 정도 뭐 남들이 보면은 지랄하니 집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전거를 뭘 장악을 하고 잘 다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작은 거보다는 차라리 큰 걸 타서 고속 주행에서 안정감을 얻고 큰 코너나 고속 코너를 더 안정감 있게 더 빠른 페이스로 빠르게 주파를 하겠다. 그 외에
짧고 반복되는 타이트한 코너들은 내가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큰 자전거를 타는 게 편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렇지만 XC 자전거 같은 경우는 또 딱 맞게 탑니다. 크게 타지 않아요. 크로스컨트리 자전거는. 그것도 브랜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정 사이즈에서 살짝 작게 탄다고. 아무래도 MTB보다는 자세가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 좀 소화하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운드 성향의 자전거도 저는 이제 오르막을 타는 거를 갖다가 힘을 쓰게 되려면은 짧은 거는 좀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짧은 거는 선호하지 않는데, 일단 댄싱 치거나 할 때 굉장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가는 게 너무 좁으면 상체가 더 불편할 수 있어요. 댄싱 같은 걸 할 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앉았을 때 후드 잡는 포지션이라든지, 내가 일어서서 댄싱을 칠 때라든지, 일어서서 댄싱을 할 때는 짧으면 불편하고 긴 게 편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냥 단순히 놓고 따지자면. 근데 앉아서 탈 때는 멀면은 불편할 수 있죠. 짧은 게 편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앉아서 타는 거에 맞추면 댄싱을 할 때 반대로 불편할 수 있고, 댄싱하는 거에 맞추면 앉아서 탈 때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가지의 불편함을 감수하든가 아니면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던가, 이게 세팅입니다. 이게 피팅이고 이게 맞춤이에요. 뭔 사이즈에 뭔 딱딱딱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라이딩 취향이나 선호, 내가 자주 타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평지 타는 거를 좋아할 수가 있고, 누군가는 오르막 타는 거를 거의 위주로 탈 수가 있고, 누군가는 오르막도 꾸준히 올라가는 걸 좋아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오르막도 지그시 올라가다 한번 팍 치고 가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평지에서도 항속으로 하다가 미친듯이 치고 나가는 거에 중점을 둘 수도 있고, 그냥 꾸준한 속도로 달리는 거를 중점을 둘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따라서 고려 요소가 다 달라집니다. 세팅이 미묘하게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올라운드 자전거 대비 에어로 자전거를 조금 크게 타도 크게 무방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를 듣고 또 크게 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시대에 따라서 자전거들이, 제조사들도 이 트렌드에 맞춰서 지오메트리에 대한 설계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요즘의 자전거들의 추세를 보면 에어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정 사이즈 자체가 과거보다 크게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키에 맞는 사이즈 고르는 게 제일 가장 실패 요소를 줄이는 길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트렌드가 다 달라요. 옛날에는 탑튜브도 이제 더 과거가 있고 최근의 과거가 있고 한데, 이게 옛날에는 이제 자전거도 엄청 길게 나오던 시절이 있었고, 또 중간에는 짧게 나오고 스템을 길게 가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의 성향은 MTB 같은 경우는 길어졌습니다, 자전거가. 근데 이게 길어졌을 때 짧아졌을 때 성향이 잃는 게 있고 얻는 게 있고, 그러고 이 자전거 그 앞에 포크의 각도도 기울였을 때 세웠을 때의 성격이 달리는데, 지금의 자전거들은 이제 스텝이 다 짧죠. 그 대신 자전거가 길어졌어요. 그러면 그 성향에서 잃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 포크각을 또 기울이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 코스에 대한 난이도에 따라서도 이게 성격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그 자전거의 성격과 나의 성격을 잘 조합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산악자전거에서 다운힐을 좀 상당히 오래 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기 성향에 맞는 자전거가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 이제 물론 다 경험을 해본 후에 아는 거죠. 정 사이즈를 탔다가 정 사이즈보다 작은 걸 탔다가 정 사이즈 큰 걸 타봤다, 이렇게 다 겪어봐야지 아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건 누가 정해줄 수도 없어요. 다운 자전거는 샵사장의 말을 듣고 사기도 힘듭니다. 사실 진짜로 자기가 시행착오를 다 겪어서 이제 아는 분들인데, 그래서 아마 다 깨달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사이클 같은 경우도 옆에서 누가 설명해 주기가 사실은 쉬운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말만 듣고 이렇게 딱 결정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다 고려를 해보시고 나의 상황을 분석을 해서 그 자전거 중에서 골랐을 때 이 자전거에 대해서 이제 뭐 사겠죠. 구입을 하겠죠. 몇 가지 중에서 골라서.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피팅이 좀 가능한 샵에 가셔가지고 이 자전거들이 있으면은 브랜드마다 요거를 사이즈를, 정 사이즈를 한번 앉아보시고, 정 사이즈에서 한 사이즈 큰 것도 앉아보시고 한 사이즈 작은 것도 앉아보시고, 거기서 만약에 피팅 머신이 있는 샵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 사이즈를 그대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줄여보거나 늘려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크랭크암도 이제 뭐 조정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앉아보고 댄싱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여건이 되지 않으면은 뭐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피팅 머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맞는 사이즈를 권해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판자전거보다는 다른 데서 구입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있는 자전거에다 피팅을 봐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일단 뭐 피팅 값을 보고 조정을 하고 할 때 저는 이제 가게에다가 스템을 다양한 사이즈로 많이 이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피팅을 들어가면 이제 스템을 다 조절을 해보고 일단은 렌탈식으로 이제 사이즈 샘플식으로 그 피팅용으로 해가지고 그 스템을 끼워드리고 이제 필드에 가서 타보시라고 해서 스템 길이를 두세 번 조정을 해드려서 확정이 나면 이제 손님이 그 스템을 인수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반납을 하고 원하시는 스템으로 사이즈는 확정이 됐으니까 구매를 하시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뭐 앞전에도 이제 정 사이즈를 샀다고 하는데 피팅 값이 아예 나와버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정말 사이즈를 고려해가지고 힘들게 찾아서 이제 맞췄던 케이스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그래블 같은 경우에 지오메트리가 굉장히 독특하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사이즈에 대입했을 때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이제 제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조사 권장 사이즈 차트도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도 없지만 그거를 믿고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일단은 많은 상담과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소들을 다 참고하셔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시고 고민을 하세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지오메트리 차트도 점검을 하시고 제조사 사이즈 권장표도 점검을 하세요. 왜냐면은 가장 뭐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쉽게 이제 골라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니까. 그래서 이걸 토대로 큰 걸 갈지 작은 걸 갈지 정 사이즈, 내가 그 정 사이즈 안에 중간에 딱 있으면 그냥 그 사이즈 사시면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겹치는 자리에 있다 했을 때가 지금 문제 아니에요? 그럴 때 내 키의 비율, 근데 내가 이제 같은 키인데도 뭐 이제 키에 비해서 다리가 상당히 짧다, 몸이 길다 이러면은 이제 업계에서도 그래요. 이제 사이즈 권장표보다 살짝 작게 가라고. 이제 그런 분들은 작게 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첫 번째, 일단은 사이즈 권장표나 지오메트리 차트를 점검을 해서 나에게 근사한 값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뭐 정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쭉 걸러졌으면 내 키의 비율을 알으셔야겠죠. 같이 고려해야죠. 처음에 내 키가 비율이 인심이 얼마나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제조사의 모델의 그 지오메트리 성향이나 특성, 이 회사가 크게 만드나 작게 만드나 일반적인 사이즈인가, 그 사전 정보를, 제품의 정보를 파악을 하시고, 내가 이제 뭐 배가 많이 나왔냐, 유연하냐, 본인이 이제 뭐 경력이나 성향은 본인이 알겠죠. 그거를 고려를 해서 대입을 해서 이 자전거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내가 하는 장르가 어떤 장르냐, 그리고 이제 해당 제품에 이제 많이 취급을 해본 유경험자, 이제 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그 자전거가 어떤 식이냐, 좀 작게 타는 게 보편적으로 맞냐, 정 사이즈를 타는 게 맞냐 물어보세요. 브랜드마다 차이가 그렇게 갈려요. 작은 걸 타야 되는 게 맞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크게 나오는 차, 이 브랜드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나오는 차가 있고요. 어느 정도 아시아 사이즈에 좀 거의 잘 맞게 나오는 브랜드가 있고, 이 브랜드마다 다 달라요. 어떤 이게 뭐 다 수입 자전거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크게 나왔으니까 한 사이즈 작은 걸 사라, 뭐 이게 아닙니다. 브랜드에 따라서는 진짜 그 말이 맞는 브랜드도 있어요. 많습니다. 독일 브랜드도 그렇고 뭐 이탈리아 브랜드도 그렇고 유럽 브랜드 중에서는 대부분 그런 케이스가 많고, 근데 뭐 유럽 브랜드나 미국 차종 중에서도 그냥 타면 뭐 맞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 차종 중에서도 엄청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의 경험이 많은 담당 이제 어떤 업계 종사자하고 상담을 좀 길게 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팅을 잘 받아야겠죠. 뭐 크랭크암은 보통 요즘에는 자전거 사이즈별로 맞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핸들바의 길이, 뭐 각도, 스템의 길이, 뭐 이런 거 다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피팅으로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 뭐 큰 거 작은 걸 뭐 어떻게 골라야 되냐, 뭐 제가 여기서 뭐 마무리를 안 해도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이제 대충 다 아셨을 거니까, 지루하고 긴 영상 어쨌든 끝까지 와주신 분들은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올게요. 그리고 댓글로 저한테 지금 오늘 내용 들으신 분들은 대충 감이 왔겠지만은 내 키 몇인데 뭐 타야 되냐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 내가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가까운 분, 잘 아는 분하고 상의하시고, 저는 제 옆에 있는 분들 케어하기에도 버겁습니다. 그럼 이만 줄일게요.